1988년 11월 이 섬에서 두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와 딸. 그들이 남긴 건 갯벌 위 발자국 몇 개뿐이었죠. 하지만 15년 후 바다는 뭔가를 돌려줬습니다. 엄마, 저기 바다 보이는 데까지만 가면 안 돼? 응, 조금만. 해 지기 전에 돌아와야지. 시장 좌판 뒤 중년 남자 한도윤 37세가 두 모녀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그의 손에는 지도와 뭔가 적힌 메모지. 그날 오후였어요. 엄마랑 딸이 갯벌 쪽으로 걸어가는 거 봤죠. 근데 그 뒤에 누가 따라가더라고요. 멀리서. 엄마, 저기 뭐 반짝여. 그냥 조개 껍데기야. 가까이 가면 안 돼, 거기는. 도윤 씨, 우리 마누라랑 딸이 안 들어왔어요. 갯벌 쪽 갔다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재혁 씨, 진정하세요. 지금 날 어두워져서. 거기 군 경계 구역이잖아요. 야간엔 위험해요. 그러니까 빨리 찾아야 하잖아요. 내일 아침 해 뜨면 수색조 꾸릴게요. 지금은 군부대 허가도 받아야 하고. 그날 밤 민간 보안업체 순찰 차량이 해안도로를 지나갔습니다. 기록상으로는. 하지만 그 차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엄마, 엄마, 조용히. 빨리 이쪽으로. 발자국 발견. 갯벌 중간까지만 이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이야, 나비야, 바람만 대답한다. 박선이 34세, 윤나비 10세. 그들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뭐지? 흙탕물에 젖은 폴라로이드 사진. 뒷면에 희미하게 88년 11월이라는 날짜 스탬프. 그리고 그 옆 한 짝의 낡은 여성 구두. 1988년 겨울부터 2003년 봄까지 5478일. 갯벌은 침묵했습니다. 3구역 준설 70% 완료. 이상 없음. 뭐야, 뭐 걸렸어? 이거 사진이야? 여기 또 있어. 여기도. 진흙 속에서 차례로 나오는 폴라로이드들. 1장, 2장, 3장. 총 6장.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나왔죠? 여기요. 패창고에서 북동쪽으로 약 200m. 조류 때문에 떠내려온 걸 수도 있고. 88년 11월 마이너스. 88년 11월? 형사님, 그해 실종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폴라로이드 필름은 물에 약합니다. 15년이나 갯벌 속에 있었다면 거의 녹아 없어져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 6장은 마치 누군가 방수 처리라도 한 것처럼 형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철책선 원경. 석양빛. 두 번째 사진. 갯벌 위 표식 말뚝. 번호가 희미하게 보인다 C-14. 세 번째 사진. 성인 남성의 팔과 그림자. 군남용으로 보이는 방풍 점퍼 소매. 네 번째 사진. 두 사람의 뒷모습. 성인 여성과 어린이. 다섯 번째 사진. 여성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끄는 남성의 손. 손가락의 압력으로 생긴 흰 자국. 여섯 번째 사진. 차량 헤드라이트 반사로 보이는 강한 빛 번짐. 어둠 속 실루엣. 이건 기념사진이 아니네요. 기록입니다. 범행의 기록. 여성용 구두 사이즈 235. 브랜드는 80년대 후반 국내 제화사 제품이에요. 굽 홈에 낀 이물질. 투명 섬유네요. 어디서 쓰는 겁니까? 구조상. 그물 보수용 사줄의 코어 섬유 같은데요. 어민들이 쓰는. 15년 전이면 이 섬유가 구두에 묻은 장소가 어디였는지 추적 가능할 겁니다. 1988년 11월 박선희윤 나비 모녀 실종 사건. 이 폴라로이드들이 그날 밤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촬영자는 누굽니까? 그게 문제죠. 사진 속 팔과 손. 제3자입니다. 모녀를 찍은 게 아니라 모녀를 끌고 가는 장면을. 형사님, 그런데
당시 민간 보안업체와 군 쪽에서 협조가 안 된다고 연락 왔습니다. 뭐라고요? 15년 전 자료요? 그거 다 폐기됐는데요. 보관 의무 기간도 지났고 변사 사건 관련 증거입니다. 협조 안 하시면 법원 영장 받아오세요. 그럼 찾아볼게요. 뚜 끊김. 군 경계구역 출입 기록은 보안 사항입니다. 국방부 승인 필요해요. 승인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3개월? 왜일까요? 15년 동안 갯벌에 묻혀있던 증거가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들을 보는 걸 막으려 하는 걸까요? 갯벌이 돌려준 건 사진만이 아니었습니다. 질문들이었죠. 그리고 그 질문들은 아주 오래된 비밀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포렌식 전문가 한지원 30대 여성.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빛의 각도, 그림자의 길이, 반사된 색. 모든 게 그날의 시간을 기억하고 있죠. 이 6장의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진이 하는 말을 듣는 것 뿐이에요. 순서를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게 먼저 찍힌 건지. 물론이죠. 첫 번째 단서는 빛입니다. 첫 번째 사진 확대. 태양 고도각 약 15도. 88년 11월 중순이라면 오후 5시에서 5시 30분 사이. 첫 번째 사진이 오후 5시경. 두 번째 사진 확대. 말뚝 그림자가 북동쪽으로 약 2.3m. 태양이 더 낮아졌다는 뜻이죠. 약 20분 후. 세 번째 사진 확대. 그림자 방향이 바뀌었어요. 촬영 위치가 이동했다는 증거입니다. 누가 찍은 걸까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일단 시간 먼저. 네 번째 사진 확대. 실루엣만 보이지만 배경의 등대 불빛에 주목하세요. 등대 점등 시각은 1몰 30분 후. 이 사진은 오후 6시 전후입니다. 해가 진 뒤네요. 다섯 번째 사진 확대. 다섯 번째. 이 사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등에 비친 빛의 색온도를 보세요. 자연광이 아니에요. 인공 조명입니다. 차 헤드라이트? 정확히는 할로겐 헤드램프. 80년대 후반 국산 트럭에 쓰던 거예요. 여섯 번째 사진 확대. 그리고 여섯 번째. 완전한 어둠 속에서 찍혔어요. 오후 6시 30분 이후. 이 빛의 반사 각도와 번짐 패턴. 차량 앞 유리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금속판. 아마도 차량 적재함의 반사판이나 건물 외벽 금속 패널일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후 5시. 갯벌 입구. 첫 번째 사진. 오후 5시 20분. 갯벌 중앙 말뚝. 두 번째 사진. 오후 5시 40분. 철책선 인근. 세 번째 사진. 오후 6시. 폐창고 근처. 네 번째 사진. 오후 6시 15분. 창고 내부 또는 인근. 다섯 번째 사진. 오후 6시 30분. 차량 적재함 또는 금속 구조물 앞. 여섯 번째 사진. 1시간 반 동안. 갯벌에서 창고까지. 그런데 형사님,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뭡니까? 카메라 높이요. 사진마다 다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지면에서 약 140cm. 두 번째 사진은 160cm. 세 번째 사진부터 여섯 번째 사진까지는 17만 175cm. 찍는 사람이 바뀌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엔 아이가 나중엔 어른이 들고 있었거나. 여기 보세요. 프레임 모서리의 지문 크기 흔적. 어린이 손가락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아이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가 빼앗겼거나 넘겨줬거나. 정리해 봅시다. 6장의 사진. 1시간 30분의 이동. 갯벌에서 폐창고까지. 사진 속 남성의 팔. 방풍 점퍼에 배지핀. 그리고 손목을 잡는 손. 이 사람은 모녀와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동행자, 안내자, 아니면
납치범. 한 가지 더 있어요. 카메라 기종. 이 필름 규격은 폴라로이드 600 시리즈. 88년 당시 국내엔 많지 않았어요.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공무원, 군인, 기자 또는 특수업체. 일반인은 거의 없었죠. 이 사진들은 기념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기록이었죠. 첩선의 기록, 유인의 기록, 그리고 범행의 기록. 이제 우리가 찾아야 할 건 하나입니다. 이 팔의 주인이 누구인가? 1988년 이 섬의 야간 통행은 엄격히 통제됐습니다. 군 경계구역, 민간인 출입 금지. 하지만 예외는 있었죠. 보안이라는 이름으로. 형사님, 이거 우편함에 있었습니다. 항만 출입 일지 복사본. 차량 이동 기록 88년 11월. 짧은 메모 도자기를 찾으세요. 도자기? 차량 이동 기록 클로즈업. 빨간 형광펜으로 표시된 날짜 88년 11월 14일. 실종 당일이네. 항만청 직원 50대. 88년? 그때는 제가 말단이었는데. 기억나는 거라곤. 이상하긴 했죠. 교동도발 화물이 갑자기 늘더라고요. 문화재 복원 자제라고 적혀 있었는데 뭐가 이상했습니까? 새벽 2시, 3시에 들어오는 화물이 문화재 복원 자제일 리가 있나요? 1988년 가을부터 겨울까지 교동도 인근에서 고려청자 도굴 사건이 연속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검거되지 않았죠. 이유가 뭘까요? 군 경계 구역이라 수사가 어려웠겠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누군가는 기회로 이용했습니다. 형사님, 여기 좀 보세요. 도자기 파편이에요. 청자 유약 성분이 검출됩니다. 여기 뭔가 적혀 있네요. 백자 7개, 청자 18개, 합계 25개. 포장 목록인가? 노인 전 창고 관리인. 저는 그냥 문 열고 닫는 일만 했습니다. 아버님, 15년 전입니다. 공소시효도 지났어요. 그냥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밤에 트럭이 왔어요. 달에 한두 번. 나무 상자를 싣고 들어와서 또 싣고 나갔죠.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몰라요. 보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자개가 박힌 것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형사님, 이거 보세요. 11월 14일 야간 순찰 기록. 순찰 일지 20시 출발, 23시 복귀. 이상무. 3시간 동안 이상무라고만 적혀 있어요. 뭐가 이상한 겁니까? 다른 날은 전부 구간별 체크포인트가 있어요. 어구역 20시 15분, B구역 20시 45분 이런 식으로. 근데 이날만 그냥 이상무 기록을 조작했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있었거나 폴라로이드 6번째 사진의 빛 반사 각도, 차량 높이와 헤드라이트 위치를 역산하면 88년식 포터 트럭, 그리고 대한경 비보안 순찰차, 스타렉스 1세대, 빛 번진 패턴이 99% 일치합니다. 그날 밤 순찰차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군요. 면사무소 공무원 한도윤, 대한경 비보안 야간 팀장 최기철, 폐창고 관리인 김만수, 항만 운반책, 보안이라는 이름으로 통행을 통제하고 그 통제 속에서 밀반출 루트를 만들었습니다. 군 경계 구역이라 경찰은 들어올 수 없었고 민간인은 이미 차단되어 있었죠. 완벽한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렇다면 박선희와 윤나비는 왜 사라진 걸까요? 그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무엇을 알아버렸을까요? 목격자는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형사님, 찾았어요. 이 점퍼. 88년도 정부 공무원 군납품입니다. 제조사 태그가 보여요. 국방납품 87-NK-2401 공무원 전용. 그리고 이 배지핀. 확대하면 극도로 확대. 희미하게 보이는 문양. 교동면 사무소 직원 배지입니다.
한도윤? 그 사람 여기 안 온 지 오래됐는데요. 어디 계십니까? 90년도에 인천으로 전출 갔어요. 지금은 퇴직했을 겁니다. 88년 당시 배치는 민원가, 통행증 발급 담당이었죠. 침묵, 의미심장한 침묵. 문이 열린다. 한도윤 52세, 15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인다. 누구십니까? 인천경찰청 강력계 이준혁입니다. 1988년 박선희, 윤나비 실종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한도윤의 얼굴이 굳는다. 그때 일 기억납니다. 제가 수색 책임자였으니까요. 이 사진들 본 적 있습니까? 한도윤이 사진을 본다.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없습니다. 이게 뭔데요? 실종 당일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들입니다. 이 의복, 88년도 공무원 군납품입니다. 그리고 배지핀, 교동면 사무소. 한도윤의 눈빛이 흔들린다. 그때 직원들 많았어요. 저만 있던 것도 아니고. 88년 11월 14일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사무소에 있었을 겁니다. 당직 근무 기록에는 외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 맞다. 민원인 안내 때문에 갯벌 쪽 갔었어요. 길을 몰라서 자원봉사로 안내해줬죠. 누구를 안내했습니까? 그냥 관광객인가 그랬을 겁니다. 기억이. 이 손 당신 겁니까? 한도윤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손을 본다. 아니에요. 이건 저 아닙니다. 88년에는 폴라로이드 현상 의뢰가 많지 않았어요. 필름도 비싸고. 그런데 기억나는 손님이 있다고 하셨죠? 네. 군용 필름을 가끔 납품했는데 그 연결로 개인 의뢰도 받았어요. 여기 88년 11월 말경 폴라로이드 즉석 현상 6장 선불로 계산하고 갔는데 누가 맡겼습니까? 이 사람. 맞아요. 면사무소 직원. 현상하는 동안 계속 초조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사진 찾으러 안 왔어요. 선불 받았는데 한도윤의 통화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88년 가을부터 이 두 사람과 빈번한 접촉. 세 사람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한도윤이 통행증을 발급합니다. 최기철의 순찰차가 야간 통행을 보장합니다. 김만수가 창고에서 도자기를 포장합니다. 완벽한 분업이네요. 그리고 11월 14일 이날 세 사람 모두 통화했습니다. 실종 2시간 전부터 현상소 주인이 당신을 확인했습니다. 폴라로이드 6장 현상 의뢰. 그건 업무용이었어요. 현장 기록용. 그럼 왜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선불까지 하고. 한도윤이 대답하지 못한다. 당신의 당직 기록. 88년 11월 14일. 외근 18시 22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 필적 감정 결과. 다른 날짜들과 잉크가 다릅니다. 한도윤의 얼굴이 새하얘진다. 사후에 기입했다는 뜻이죠. 알리바이를 조작한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형사님, 한도윤이 변호사 선임하겠답니다. 그럴 거라 예상했어요. 사람들은 15년이면 잊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갯벌은 기억하고 있었죠. 왜 사진을 찍었을까요? 왜 현상을 맡기고도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때로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진실을 말합니다. 이 섬유한 가닥이 15년 전 그날 밤을 증언합니다. 적외선 분광기은 물질의 화학적 지문을 읽습니다. 같은 물질은 같은 스펙트럼을 보이죠. 구두에서 채취한 투명 섬유.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일론 코어의 폴리에틸렌 코팅. 88년도에 생산된 어망용 사줄의 특성과 일치합니다. 어디서 쓰는 겁니까? 주로 구물 보수나 선박 계류용. 교동도 어민들이 많이 썼을 겁니다. 형사님, 여기요. 사줄 뭉치입니다. 그리고
이 접착제, 선액이 보수용 에폭시 수지네요. 구두의 섬유와 비교 가능합니까? 물론이죠. 곧 결과 나올 겁니다. 두 개의 스펙트럼 그래프가 나란히 표시된다. 좌측은 구두 쿱 섬유, 우측은 창고 사줄. 그래프가 서서히 겹쳐진다. 완벽한 일치, 100% 동일 물질입니다. 이 구두는 저 창고 안에 있었어요. 형사님, 여기 88년도 마을 행사 자료들이 있는데 88년 10월, 11월, 여기다. 이게 재생이 될까요? 보건기사 50대, 25년 된 테이프. 자성이 많이 약해졌네요. 하지만 시도는 해볼게요. 화면이 흔들리더니 희미한 이미지가 나타난다. 나왔습니다. 11월 14일, 저녁 8시 47분. 화면 왼쪽, 폐창고가 보입니다. 오후 9시 2분, 픽업 트럭 한 대 진입. 차량이 창고 앞에 멈춘다. 두세 명의 실루엣이 내린다. 9시 15분, 창고 불이 켜집니다. 그리고 9시 28분, 순찰차입니다. 두 차량이 나란히 서 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옮기는 실루엣. 트럭 적재함의 적외선 반사판. 폴라로이드의 빛 번짐 패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시간은 오후 9시 28분. 폴라로이드 촬영 추정 시각. 오후 6시 30분에서 9시 30분 사이. 그날 밤. 모두가 거기 있었군요. 11월 14일을 재구성합니다. 오후 5시. 박선희 모녀, 갯벌 산책 시작. 한도윤이 자원봉사로 접근합니다. 오후 6시. 폐창고 근처 도착. 이때 모녀는 뭔가를 목격합니다. 도자기 밀반출 준비 현장. 그날 밤 운반 예정이었던 목격자가 되어버린 모녀. 한도윤은 이들을 억류합니다. 오후 9시. 트럭과 순찰차 도착. 본격적인 운반 작업 시작. 그리고 그 와중에 누군가 폴라로이드를 찍었습니다. 왜일까요? 기록? 협박? 보험? 아니면 양심의 흔적? 어쩌면 나비가 마지막으로 남긴 SOS였을지도 모릅니다. 갯벌은 15년 동안 이것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구두 한 짝, 사진 6장. 하지만 한 가지, 아직 답이 없습니다. 박선희와 윤나비는 어디에 있는가?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그 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서울 어느 아파트. 한 여성 30대 초반이 신문 기사를 본다. 기사 제목 15년 전 실종 사건 재수사. 폴라로이드 발견. 여성의 손이 떨린다. 귀 밑에 희미한 흉터. 창밖 서울 야경. 한 여성이 신문을 쥐고 떨고 있다. 나비. 그게 내 이름이었나?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아. 차가운 바닥. 자개 무늬. 그리고 엄마. 이준혁이 여성과 마주 앉아 있다. 입양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1989년 2월 서울 입양센터를 통해 김지우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셨네요.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양부모님은 제가 고아원에서 왔다고만. 입양 당시 기록. 나이 약 10세. 귀 밑 흉터. 혈액형 AB형. 윤나비와 일치합니다.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형사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입양 전 임시보호기관이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보통 고아원이나 보호시설을 거치는데 이 아이는 직접 입양센터로 왔어요. 익명 보호자 인계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누가 데려왔을까요? 창고. 같은 곳이었어요. 춥고 어두웠고 바닥에 나무 상자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반짝이는 게 보였죠. 자개 무늬가 있는 그릇들. 그리고 종이에 뭔가 적혀 있었어요.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7, 100, 10. 숫자 같은 거였어요. 710. 이준혁의 얼굴이 굳는다. 이건가요?
지우의 눈이 커진다. 맞아요. 이거예요. 더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엄마가 저를 꽉 안았어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부탁했죠. 이 아이만은, 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윤나비입니다. 생존자. 아니, 아니야. 둘 다. 둘 다 뭡니까? 죽었다고 생각했습니까? 아저씨. 맞죠? 길 안내해 준다던 아저씨. 한도윤의 손이 떨린다. 저는 그냥 안내만 하려고 했어요. 창고 위치만 확인하고. 그런데 모녀가 상자를 봐버렸어요. 최기철이 난리를 쳤죠. 목격자를 둘 수 없다고. 박선희는 딸만이라도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자기는 아무 말 안 하겠다고. 그냥 딸만. 지우가 흐느낀다. 최기철이 선희를 배에 태웠어요. 처리하러. 나비는 제가 서울로 데려갔습니다. 인양센터에. 박선희는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최기철만 알아요. 최기철 55세 체포. 김만수 73세 연행. 최기철은 끝내 박선희의 행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날 밤 바다 어딘가에. 하지만 갯벌은 기억했습니다. 15년 동안 품고 있던 것들을 회수한 건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이의 인생이었고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었고 잊혀질 뻔한 진실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찍었군요. 엄마가 카메라를 쥐어줬어요. 나비야, 이거 꼭 들고 있어라고. 엄마는 증거를 남기려 했던 거죠. 저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지켰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살려줘서 고마워요. 바다는 많은 것을 집어삼킵니다. 하지만 때로는 스스로 되돌려주죠. 회수된 것은 사진과 구두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었고 사랑이었고 한 생명이었습니다. 박선희 1954만 1988 추정의 명복을 빕니다. 2003년 도굴 마이너스 밀 반출 조직 1당 전원 기소. 한도윤 징역 12년, 최기철 징역 18년. 윤나비 김지우는 현재 서울에서 미술치료사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 한도윤 유기치 사방조 및 증거인멸.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한도윤이 고개를 떨군다. 피고인 최기철 살인 및 문화재보호법 위반. 징역 18년을 선고한다. 피고인들은 사익을 위해 군 경계구역이라는 사각지대를 악용하였고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범죄가 아닌 공권력에 대한 배신입니다. 지우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흐른다. 15년 만에 밝혀진 진실. 갯벌이 돌려준 증거들. 보안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조직적 범죄. 군 경계구역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 딸에게 남긴 폴라로이드 증거. 지우 씨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물론 익명으로 진행할 수 있고. 제 이야기가 의미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당신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증명했죠. 엄마를 찾을 수는 없겠죠? 바다 수색은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말을 잊지 못한다.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군 경계구역 민간 보안업체의 관리 소홀. 재발 방지 대책이 있습니까? 경계구역 순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GPS 추적과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도입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회수된 고려청자 23점, 조선백자 8점은 모두 국보급 문화재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유적지 경비를 강화하고 밀반출 단속을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림은 말보다 솔직해요. 여러분이 느끼는 걸 자유롭게 표현해 보세요. 한 아이가 바다 그림을 그리고 있다. 선생님은 바다 좋아하세요? 지우가 잠시 멈춘다. 창밖 하늘을 본다. 응. 이제는 좋아해. 바다는 무서운 곳이기도 하지만 소중한 걸 지켜주는 곳이기도 하거든. 형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냥
안부 확인하러 왔습니다.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덕분입니다. 형사님이 없었다면, 아닙니다. 당신 어머니가 남긴 증거들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궁이었을 겁니다. 혹시 바다 수색 소식 들으셨습니까? 지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아직 아무것도 못 찾았죠? 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두려웠습니다. 엄마를 앗아간 곳, 제 기억을 지워버린 곳.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곳은 엄마가 저를 지킨 곳이기도 하다는 걸.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위해 싸웠어요. 카메라를 쥐어주고 증거를 남기고. 그래서 저는 살아야 해요. 엄마가 지켜준 이 삶을 의미 있게. 박선희를 기억하며 1954만 1988. 사랑은 바다보다 깊고 시간보다 길다. 지우가 꽃을 놓는다. 주민들과 이준혁도 함께. 엄마, 이제 집에 가요. 전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회수,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다는 뜻. 바다는 많은 것을 집어삼킵니다. 하지만 때로는 스스로 되돌려주죠. 회수된 것은 사진과 구두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었고 정의였고 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사랑.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박선희의 유해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은 영원히 회수되었습니다.